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와서 현대산업개발이 어, 결국은 저기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 인수를 포기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은 2,500억 원을 지급을 해놨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이걸 다 날리는 건지, 이분이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아시아나항공 그 이제 그 회장이셨던, 지금 회장이 아니죠, 그 박, 박삼구 회장님, 그다음에 한화의 김승현 회장님은 뭐 이것도 중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동걸 그 산업은행 총재라 그러나요? 산업은행 행장이라 그런지 총재라 그런지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활짝 웃고 계시네요 지금. 이렇게 아직 코로나 사태 전이니까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건설회사인데 그 아이파크 만드는 건설회사 아닙니까? 현대산업개발이. 근데 갑자기 항공사를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를 보시면은 어, 일단 구주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금호 산업이 아시아나 항공을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주를 사주는데 거기에 뭐 한 더하면 얼마 됩니까? 한 3,10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예, 그쯤 내고 나머지는 아시아나 항공에 증자를 하겠다. 그래서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2.5조 원이다. 총 투자 금액이 2.5조 원인데 그 중에 한 2조 정도는 현대산업개발이 내고 그 다음에 한 5천억은 미래에셋 대우가 낸다. 이렇게 인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조고 그리고 계약금의 10%, 그러니까 인수 금액의 10%인 2,500억을 이제 산업은행에다가 어, 벌써 납부를 했죠. 근데 이제 신문지상에 요즘 보니까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포기, 그다음 뭐 현대산업개발 상반기 인수 물 건너갔다, 뭐 아시아나 인수 포기설, 뭐 끝내 무산된다면 분리매각 방안 검토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뭐 기사나 한번 볼까요? 사실상 포기했다. 그 현대산업개발 내부에 있는 그 태스크포스 팀이 사실상 인수 포기를 가정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펌한테 맡겼다. 그래서 결국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내는데 이게 이제 위약금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은 위약금으로 2,500억 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로펌에서 이런 기사입니다. 왜 그 인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6월 말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면은 자산이 이게 10억 원 단위니까 한 13조, 그다음 부채가 또 한 13조 되네요. 뭐 자본은 뭐 한 5천억 정도 있네요. 그 부채 비율이 뭐 2291%, 뭐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말에도 부채 비율이 1387%로 엄청나게 높았어요. 뭐 자산도 큰 변화 없었고 부채도 큰 변화 없었는데 결국은 여기 보시면 결손금이 작년 말에는 8,800억 결손금이었는데 지금 한 1.5조 결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약 6천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분기에
뭐 거의 6,600억 정도의 순손실이 났다고 하네요. 그러니 뭐 지금 뭐 항공 이용객도 다 줄고 했으니까 뭐 이 당연히 이렇게 순손실이 나겠죠. 그리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인수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는 이거 2,500억 낸 거 있잖아요. 계약금.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좋은 이제 앞선 예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2008년에 인수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그때 보면은 이제 산업은행이랑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우조선의 한 5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매각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화와 그다음 포스코 GS가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입찰에 응했는데 여기 뭐 제가 GS의 무매너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뭐 GS 분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시겠네요. 왜냐하면 포스코는 뭐 6조인가 뭐 7조인가 엄청나게 지르자 돈을 크게 써내자 그랬고 GS는 너무 비싸게 하는 건 안 된다 하다가 그 입찰 그 입찰가를 써내는 마지막 날까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단독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 한화에서는 문제를 삼았죠. 그리고 여기 산업은행 이런 데는 다 공기업이니까 나중에 한화가 이거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다고 해놓고 결국은 포스코 혼자 단독 입찰한 건 이거는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산업은행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서 결국 한화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6.3조 원의 입찰을 했었거든요. 한화가.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한화는 산업은행에게 그 인수대금의 5%인 3,150억 원을 6.3조의 5%면 3,150억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행보증금, 뭐 계약금, 뭐 표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이행보증금이라 그래요. 그 이행을 보증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그걸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2008년에 금융위기로 한화가 자금 마련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수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산업은행이 몰취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법적으로. 이 3,150억 원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와 산업은행의 그 소송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은데, 여기에 위약금과 위약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위약벌이라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 위약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나중에 감액이 가능하대요. 근데 위약벌이라는 거는 어떤 벌칙의 성격이라서 감액이 불가능하다. 이럽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이 하나 있고 뭐 대기업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100억 원어치의 부품을 납품하기로 그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서 내에 뭐 여러 가지 조항을 넣겠죠. 이제 거기에 만약에 공급 계약서 이제 100억 원어치 부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그럼 대기업 여기 피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핸드폰을 만든다.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이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보죠. 그 카메라 모듈을 100억 원어치 뭐 지금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 뭐 8월 10일, 17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는데 이 그걸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 대기업인 여기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생산 라인 멈추고. 그러니까 어, 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해라.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계약서에 그 명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손해액을 딱 알면은 뭐 신이 있어서 그거를 거기다가 계약서에 박으면 되겠지만 그 손해액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 100억 원을 내기로 한다라고 적을 수도 있고 위약
벌 100억 원을 내기로 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약금은 뭐냐 하면은 손해배상액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예측해 보니 한 100억 원 정도다. 그러니 서로 합의하고 100억 원에 하자. 근데 실제로 납품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아니, 손해액을 따져 보니까 이 대기업 갑이 그랬더니 5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솔직히 손해보다 많은 걸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액이 가능하다. 예, 감액이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법원에서 감액을 할 수 있다. 근데 위약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뭐 손해액 이거 모르겠고 하여간 니네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페널티 성격으로 100억 원을 내라. 예? 손해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억 원을 내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과도한 위약벌의 규정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위약벌을 엄청나게 세게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5천억이다, 1조다 이렇게 뭐 1조까지 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건 솔직히 너무 불리한 싸움이잖아요. 이게 을한테 을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갑이 고객인데 거기에다 대고 대기업이 5천억을 위약벌로 내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계약을 썼는데 실제로 납품을 못했다. 그래서 5천억을 받아가면 소송을 가면은 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데 민법 103조, 민법 103조를 찾아보니까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선량한 우리 사회 질서에 아주 위반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뭐 손해액이 뭐 기껏해야 한 100억, 500억 나오는데 위약벌로 5천억이라고 쓴 계약은 이거는 반사회적이잖아요. 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그 뭐죠? 감액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위약벌이라는 것도 결국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 감액이 돼요. 그럼 뒤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랑 아까 산업은행이 9년간 소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위약벌이라고 써놨지 않느냐. 그러니 2,500억 원은 그냥 산업은행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을 실사를 못했어요, 한화가. 그래서 뭐 노조가 그 매각 위로금 같은 걸 지급을 요구하면서 실사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근데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공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사를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그 2,500억 원을 다 산업은행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까지 가니까 대법원에서는 위약벌이라고 그 계약서에 돼 있어도 실질은 손해배상액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손해가 산업은행이 입은 손해를 계산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사를 못했다. 그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했으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에 큰 분식회가 있었죠. 결국은 그때 뭐 얼마였나요? 뭐 7조 원, 뭐 8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발견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것도 이 소송 결과에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실사를 했으면 한화가 샀겠냐 이거죠. 대우조선해양을. 그리고 또 뭐 하나와 산업은행인 책이란 건 본계약이 아니라 MOU, 양해각서라고 그러죠. 본계약의 전 단계인 그 MOU에 불과하다. 이래서 결국은 하과 한화는 그 3,150억 중에서 1,26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자까지 받아서 좀 더 받았을 거예요. 뭐 여기 김승현 회장님 웃고 계시는 얼굴 제가 사진을 넣었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들어가서 이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계약금을 2,500억 원을 넣었는데 이걸 다 날리는가?
제가 여기다 빨간 박스를 친 이유는 뭐 대부분이 다 날린다라는 쪽이 많아요. 여기도 위약벌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위약벌의 성격으로 계약금 2,500억 원은 산업은행이 가져간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때는 하나와 산업은행이 MOU를 체결한 거고, 이번에는 현대산업개발과 산업은행이 본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계약이죠, 본계약이라는 거는. 그리고 하나는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못했다라는 게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실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이번에도 이 계약금을 모두 2,500억 원을 못 가져간다 그러면은 하나 때처럼, 그럼 뭐 바보 소리 듣고 감사원이나 국회 감사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우조선해양 때는 그 소송 중간에 분식회계가 밝혀져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 결국은 실사를 못한 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화가 실사를 못한 게. 실사를 했으면 샀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2,500억 원 다 날린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받을 수 있다라는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약벌이라고 해도 결국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으로 대법원이 판단한다. 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 어, 한화 때는 대법원이 위약벌이라도 어, 결국은 한화 편을 들어서 손해액만큼만 물어주고 나머지는 돌려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가? 이게 뭐 되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법률학자들이.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그 천재지변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감안돼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면은 일부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날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 시 그 이행보증금, 뭐 계약금, 뭐 말 다 좋습니다. 그 2,500억 원을 날리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 해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